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A가 B와 같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 and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개념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서 봤지? 집합의 상등에서 봤어요. 자, 선생님 앞 페이지에 집합의 상등을 가르쳐 놓았죠. 자, 몇 페이지에 집합의 상등이 있냐면 7페이지에 집합의 상등이 있어요. 자, 7페이지 세 번째 개념 집합의 상등. A 이꼴 B는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A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출제자들은 너희들에게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지 얘 자체로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쉬운 표현을 보지 말고 그 쉬운 표현과 동치관계에 있는 표현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예, 요건 하나 적어놓자. 맨 밑에 일반관계 밑에 여백 있죠? 그 여백에 하나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 어때? 한 줄 한 줄 아주 완벽하게 개념에 의해서 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집합은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쉽다고 착각하는데 개념이 되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우리요 상등관계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A랑 B랑 같다는 것은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A가 B에 포함된다는 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도 남는 것이 없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바뀌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도 계산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보통 상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 녀석들이 조금 더 식이 지저분해질 수는 있겠지? 근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10페이지로 갈게요. 10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니고 10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아래에 보면 여백이 빵빵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연산 법칙과 여기에 보이는 두 집합의 관계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해석해서 풀면 너희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아직 개념이 되게 부실한 거야. 많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문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3 부분 집합 A, B, C 사이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인 관계가 있을 때 A, B의 관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에게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답은 네? 상등관계. 상등관계. 또 다른 의견? 예장 풀었나요? 네, 어때요? 사실 요 문제 하나를 풀려보면 정석책의 문제는 되게 좋아요. 중간에 풀이나 설명이 개판이어서 그렇지. 요 문제 한 문제를 풀려보면 이 학생이 연산법칙, 포항관계, 뭐 상등관계, 서로수관계 이런 부분에 얼마나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 하나로 판단이 돼요.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요, 개념을 잘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풀어서 외워주시는 분은요, 정석 답처럼 야 이건 이래 답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복잡해 이래서 어떤 애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겠다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고등수학의 이런 긴 연산식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안 돼요. 연산 법칙으로 가셔야 돼요. 자, 우선 딱 보면서 세셔야 됩니다. 대상 몇 개? 3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분배 법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배 법칙 써줍니다.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자,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식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어우씨, 나쁜 누가 되게 많네. 여집합이 너무 많네. 여집합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하는 법칙, 드모르강 법칙이에요. 그래서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얘를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은 B 교집합, B 합집합, C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얘 뭐예요?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부분 없지.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 그래서 결국 이 식은 A 교집합 B만 남아요. 자, 얘 풉니다. 대상 2개, 연산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흡수 법칙.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자, 이제 얘를 풉니다.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흡수 법칙.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자, 이제 풉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오씨, B가 크구나. 논리를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왜 연산 법칙에서 대상과 연산의 종류를 그렇게 중시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연산 법칙을 뭘 쓸까에, 5개 중에 뭘 쓸까에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대상과 연산의 종류를 일일이 세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나? 자, 이제 연산법칙 잘 공부해야겠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숙제 미리 알려드리고 할게요. 숙제는요, 집합의 뜻과 표현까지 다음 주까지 다 풀어오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존 학생들 밀린 숙제 한 권 해서 2권 내라. 밀린 숙제 한 권에 지금 나가는 숙제 한 권씩 내. 알았지? 예. 그래서 너희는 3권, 넌 2권.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화이팅이야? 소민아, 너의 숙제를 받아보고 싶어, 선생님이?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우리 두 학생은 한 권씩 내시면 되고 예지 상 듣지? 네. 그럼 너도 2권이야. 알았지? 네, 열심히 하시고. 지금. 네? 지금. 벌써 다 풀었어? 어제 받아가지 않았어? 어제 것만 했는데. 어제 것만 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다 안 나갔는데 일단 오늘 이거만 빼고. 아, 그러니까 그게 한 단원 다 나가고 일주일 뒤에 책을 다 풀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 다음 주에 2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운 연산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선생님이요 연산 기호에는 공식적인 연산 기호와 비공식적인 연산 기호가 있다. 비공식적인 연산 기호는 출제자가 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방법을 설명해주면 앞뒤 순서를 맞춰서 그대로 푸는 거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처럼 비공식적인 연산 기호가 나오는 문제를 전부 다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다 라고 불러요. 그런 패턴의 문제는 전부 다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고요.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오퍼레이션 B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나왔으면 얘를 A, B로 해석하지 말고 사실은 새로운 연산의 정의는 앞뒤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앞 오퍼레이션 D는 앞 교집합 D 합집합, 앞 합집합 D 전체 여집합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앞뒤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다음 각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할까요?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좌변이 변형을 했을 때 우변으로 가는지 보일 거예요. 자, 요 연산기호 뭐라고 했어요? 앞 교집합, D 합집합, 앞 합집합, D 전체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기타 성질 A하고 전체 집합의 공통 부분은 A,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근데 여집합이 붙어 있네요.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뭔데요?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 공집합.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 그러므로 얘는 A가 됐는데 와우, 얘 우변 맞네.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요 안 가요? 가자? 그럼 등식 성립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라는 식이 나왔어. 근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필이 와 하고 꽂힌다.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교환 법칙이에요.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즉 얘가 성립한다는 건 앞뒤에 있는 걸 바꿔도 되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A 오퍼레이션 B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 교집합, D 합집합, 앞 합집합, D 전체의 여집합이에요. 근데 앞뒤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지? 다행히도 교집합은요,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얘는 앞뒤를 바꿔도 돼. 다행히도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얘도 앞뒤를 바꿔도 돼요. 그럼 앞뒤 바꾼 이 식이 바로 뭔데? B 오퍼레이션 A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식은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선생님이요. 3번 풀어드리고 4번도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풀고 비교해서 맞춰봐. 알았나? 지금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5분은 선생님이 안 풀어드렸어요. 자, 어때요? 3, 4번까지 무던하지? 여기까지 되나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수빈이 양,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아니 풀이가 다른데 답, 그럴 수 있어요. 풀이가 다른데 답 같을 수 있어요. 자, 근데 5번 하면서, 5번 뭐지? 요런 느낌이 들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예, 5번 뭐지? 예, 그런 느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증명이란 무엇인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녀석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갔던 이유는요. 좌변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식을 정리해서 간단한 우변으로 만들기 유리했기 때문에 좌변에서 우변으로 간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볼까? 뭐 할 거야? 어이없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간단하고 누가 복잡해? 좌변, 우변 중에서 누가 더 복잡해? 우변이 더 복잡해요. 즉 복잡한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으로 가는 게 쉽지? 좀 부족한 녀석에다 막 여집합을 억지로 막 늘려가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습관적으로 좌변, 우변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얘는 우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복잡한 식을 줄여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간단한 식에서 막 뚫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되겠네요. 와, 드무르강 법칙 써봅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자,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을 하나 그냥 다 적용하면요. A 교집합 B라고 이와 같이 나오죠. 그런데 되게 낯익지 않니? 예, 거꾸로 읽어주면 되지. 왜? 합집합은요,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얘가 바로 저 위에 있는 A 오퍼레이션 B예요. 그죠? 똑같이 하시기?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쉽다. 시간이 애매하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 끝났나요?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칭 차집합을 가르치기 앞서서 이 대칭 차집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에게 살짝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아래 여백에 하나 적어드릴 테니까 적어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연산의 정의예요. A 오퍼레이션 B가 정의되기를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정의할 때 예,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의 영역을 색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A, B, C가 포함관계야, 상등관계야, 서로소관계야 이런 표현 없지? 이럴 때는 대개 일반 관계로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반 관계의 그림은 적당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 대상 3개의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영역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예,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예. 얘 이제 연산 법칙에 새로운 연산의 점이 주어져서 요 녀석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풀려니까 어때? 식이 되게 길지. 그런데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식이 정리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되게 긴데 안 되네 이러면서 헤매다가 많은 파트가 요 대칭 차집합 문제예요. 자, 이 대칭 차집합 문제는 매우 특이한, 매우 독특한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여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대칭 차집합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상황을 보니까 A하고 B가 있을 때요. A 합집합 B 전체에서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맞아요? A 교집합 B 부분을 뺐어. 그럼 그림이 이런 식이 나오네? 자,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우리는 와우, 이 그림 양쪽으로 차집합 문제인데 대칭이 돼 있네?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연산의 정의가 나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연산의 정의로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우리는 이런 문제 유형을 전부 다 대칭 차집합 이렇게 싸잡아 부르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를 만들어 보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도 저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혹은 얘처럼요.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런 녀석도 저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차집합을 없앤 발전형들 변형이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요런 애들 혹은 A 합집합, B의 교집합에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 녀석은 한 번 더 가서 드모르강 법칙을 써서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식은요.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봐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이 대칭 차집합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저 그림이 나오는 연산의 정의는 모두 다 대칭 차집합 문제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 식을 싸바싸바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바꿔놓고 풀고 저 단순형의 식 정도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외워야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칭 차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 한번 볼까요? 얘를 봤더니 대상 몇 개 나와요? 네 개. 연산 종류 몇 종류 나와요? 2종류. 정말 피눈물 날게도 우리 대상 4개, 연산 종류 2종류 나오는 연산 법칙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리가 힘든 거야. 연산 법칙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 그림의 특징으로 풀 거예요. 보세요. A 오퍼레이션 B가 주어졌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적어 놓습니다. B끔! B끔! 지워 버려.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자. 대칭 차집합은요.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풀이. 왜? 연산 법칙 쓰면 엄청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왜? 얘를 커버할 수 있는 연산 법칙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문제에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A 오퍼레이션 B가 나오면 A 색칠하고 B를 색칠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2번 B끔 친 부분만 지워버리면 이런 그림 나오네? 그죠? 바로 요 개념입니다. 자, 볼게요. 우선 A 오퍼레이션 B 2개짜리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지? A 오퍼레이션 B는 뭐 B끔 지워버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정도는 대칭 차집합이라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오퍼레이션 C를 하래. 와, 오퍼레이션 C? 그러면 C 부분을 B끔을 이렇게 다 쳐본 상태에서 B끔 2번 친 부분만 지워버려야 되네? 아, B끔 2번 친 부분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 지워버려야겠다. 풀이 끝. 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어때? 연산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B끔 지워버려 하니까 게임 끝이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